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제품 설명서나 시공 사례, 기술 데이터, 영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파렉스 아쿠아솔이라는 외장 마감재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네, 건물 외벽이 그냥 비바람만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끗해지고요. 에너지 절약도 하고 심지어 공기 정화까지 한다. 그렇죠.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죠. 네, 이게 바로 파렉스 US의 아쿠아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제품이 도대체 뭐고, 뭐가 특별한 건지, 그래서 왜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지, 그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건물 관리나 에너지 효율, 여기에 관심 많으시면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쿠아솔은 파렉스 USA가 개발한 차세대 아크릴계 외장 마감재인데요. 핵심 기술은 두 가지예요.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하고 빛으로 오염을 분해하는 광초매 기능. 이 두 가지를 아주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파렉스가 가지고 있던 DPI, 그러니까 오염 방지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더 좋아진 거군요. 네, 제품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주로 쓰는 아쿠아솔 스타코가 있고요. 기존 마감 위에 덧칠하거나 하는 페인트 형태의 아쿠아솔 코팅 이렇게요. 여러 특징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클리너 기능, 그러니까 자가세정 기능인 것 같아요. 빗물만으로 표면 오염이 씻겨 내려간다니 이게 참 신기한데요. 어떤 원리죠?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소수성 기술 덕분입니다. 물방울이 표면에 딱 닿으면 이게 옆으로 쫙 퍼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딱 뭉쳐요. 그러면서 또로로 굴러 내려가는데 그때 먼지나 오염 물질을 딱 붙잡아서 같이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설깃한 기능인데요. 근데 또 당신이 찾아보신 자료에는 동탄 테너지 엄니거 사례도 있었잖아요. 10년 된 스타코 위에 아쿠아솔 코팅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창문 아래 물때 자국이 일부 좀 보였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이 자가 세정 효과가 영구적인 건 아닌 건지 한계가 있을까요? 자료에 이 소수성 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오래 간다 이렇게 명시된 건 없어요. 하지만 제도장을 통해서 기능을 다시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은 나와 있고요. 동탄 사례의 그 물때 자국 같은 경우는 아쿠아솔 자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부분에 물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흘렀다거나 혹은 물 끊기 디테일 같은 시공 쪽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아, 시공 디테일이 중요하다. 네.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결국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시공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가세정 기능 말고 건물을 더 시원하게 유지시켜준다는 쿨러 기능, 열 반사 기능 말이죠.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여름에 건물벽 뜨거워지는 거 생각하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기술 자료를 보면요. 일반 아크릴 마감재보다 태양광 속에 있는 자외선, UV를 최대 15% 정도 더 많이 반사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15%나요? 네. 그러니까 외벽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 에너지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보통 어두운 색은 열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쿠아솔은 어두운 색상에서도 어느 정도 열 반사 성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덕분에 이제 디자인 때문에 어두운 색을 고르고 싶어도 에너지 효율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어두운 색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니 이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너, 친환경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광촉매 기능하고 낮은 VOC 함량,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광촉매 기능부터 보면요. 이건 햇빛, 정확히는 자외선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표면에 닿는 오염 물질이나 심지어 공기 중에 있는 스모그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분해를 한다고요? 네, 쉽게 말하면 건물 외벽 자체가 그냥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셈이죠. 실제로 그 로다민 B라는 염료분해 테스트 결과가 자료에 있었는데 빛을 쬐고 나니까 오염됐던 표면이 약 60% 정도 다시 밝아졌다고 해요. 효과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와, 건물 자체가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니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함량입니다. 이게 15g 리터 이하로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15g 리터면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의 좀 엄격한 기준이 50g/리터 정도고요. 한국 실내용 수성 페인트 기준이 35g/리터 정도거든요. 그것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뭐 동물병원처럼 위생이나 공기질이 좀 민감한 공간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고요.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아쿠아술은 그냥 단순한 마감제가 아니네요. 스스로 깨끗해지고 클리너, 에너지 효율 높이고 쿨러, 환경 부담도 줄이고 그리너.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소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아쿠아솔 스타코를 쓰는 것도 좋지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요. 기존 마감 위에 아쿠아솔 코팅으로 덧칠하는 방식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리모델링에도 좋군요. 네. 다만 이제 재도장할 때는 기존 벽면 상태에 따라서 프라이머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색상은 제공되는 표준 색상이 한 7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골라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료들 덕분에 아쿠아솔을 쭉 살펴보니 이제 외장 마감재라는 게 단순히 건물을 수동적으로 그냥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특히 건물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나 유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초기 비용은 일반 제품보다는 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유지보수 비용 절감되는 거나 또 에너지 절약 효과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까지 다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아쿠아솔 이야기가 당신의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건물의 수명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외장재를 고르는 기준도 그냥 단순히 보기 좋고 싸고 이런 걸 넘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 성능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쿠아솔 같은 제품이 바로 이런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Create your wall with Parex Aquasol.